표결 결과가 주는 의미를 당 지도부와 함께 깊이 살피겠습니다. 어제의 일로 당이 더 혼란이나 분열로 가서는 안 됩니다. 겉에 나온 숫자는 빙산의 일각이죠. 얼렁설렁 넘어가거나 별일 없겠지, 다시 또 얘기해보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절벽에 매달렸을 때는 손을 놓고 과감하게 뛰어내려야지, 떨어지지 않으려고 아동바동하다 보면 훨씬 더 크게 다칩니다. 이재명 대표가 명심해야 할 말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이재명 대표 구속 위기는 면했지만 민주당은 경랑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어제 체포동의안 표결 결과를 두고 상처뿐인 부결이다, 혹은 여당에서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사실상의 정치적 탄핵이다, 이런저런 평가들이 오늘 내내 쏟아졌는데요. 오늘 오전에 이재명 대표는 이미 예정이 됐던 민생 행보에 나섰습니다. 검찰의 영장 청구가 매우 부당하다는 것을 민의의 전당 국회에서 확인해 주셨습니다. 체포동의를 부결하게 해주신 많은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당내 소통 방식 어떻게 해나가실지 얘기 나오는데 좀 생각하고 계신 거 있을까요? 지지자들이 지금 가결 투표하신 분들 색출하고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자제 요청하실 건가요? 자, 여러분, 급식 노동자들이 얼마나 어려운 환경에서 고통받고 있는지 관심 가져주시고 우리 사회 노동 환경 개선에 더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이재명을 잡느냐 못 잡느냐 이런 문제보다는 우리 물가도 잡고 경제도 개선하고 사람들의 삶도 더 낫게 만드는 문제에 많이 관심 가지시기 바랍니다. 대표님 혹시 거체 표명 좀 하실 건가요? 이재명을 사랑하라! 대표님 힘내십시오! 이재명 화이팅! 김건희를 특검하라! 오늘 오전 화면입니다. 그러니까 체포동의안 부결 관련 질문에는 이 대표가 즉답을 피했어요. 다만 나 잡느냐, 나를 잡느냐 못 잡느냐 신경 쓰지 말고 민생에 좀 신경 써라. 오늘 저 메시지와 어제 좀 심야 회동 분위기 이런 것까지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좀 판단할까요? 어제 아마 투표 결과를 민주당 지도부 중에 예측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을 겁니다. 그만큼 굉장히 부결을, 압도적 부결을 다들 자신했거든요. 근데 결과는 굉장히 충격적이었죠. 제가 알기로는 어제 오후에 원래 이재명 대표는 이제 압도적으로 부결이 되고 난 다음에 비명계 의원들하고 이제 아마 저녁 일정을 잡았던 것 같은데 아마 그것도 취소하고 긴급히 심야에 대책회의를 연 것 같습니다. 예. 특히 이번에 드러난 문제점은 당 지도부가 당에 있는 의원들의 민심을 전혀 몰랐다는 게 가장 큰 문제일 겁니다. 즉 저변의 흐름은 모르고 다들 방송에 나가서 많아봐야 4표다, 5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결국은 당내에 어떤 흘러가는 민심들을 몰랐다는 것이고 아마 이재명 대표 본인이 더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오늘 뭐 일정을 저렇게 이제 예정된 일정을 했지만 아마 속내는 굉장히 복잡할 겁니다. 그리고 뭐 이 나를 잡느냐 안 잡느냐 이거에 고민하지 말라고 그랬지만 실질적으로 지금 이 정부와 검찰보다는 당 내부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 뭐 최대한 38표, 38명 이 일어나고 있는 어떤 면에서는 반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지금 이제 수습할 것인지 아마 그게 이제 머릿속에 꽉 찼을 겁니다. 이거를 그냥 정면 돌파할 수 있느냐, 과연 이 의원들을 상대로 해서 설득해서 될 문제인지 아니면 이 골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인지. 예. 저는 어제 의미 있는 이야기가 정성호 의원이 어제 끝나고 나서 저희가 탑10에서 했습니다마는 예. 자 이제 나갈 사람 나가달라라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그 발언의 의미는 결국은 당 지도부에서는 어떻게 하든지 수습하려고 하겠지만 실적으로 물밑에서는 이제 서서히 서로 간에 헤어질 결심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대표의 오늘 발언은 나 잡는 문제보다 물가 잡는 문제에 관심을 갖기를. 그러니까 이 대표 스스로도 어제
이현정 의원, 그 표결 직후에 비명계 의원들과 원래 만나려고 했다가 이걸 취소하고 심야 대책회를 열었다는 건 본인 스스로도 전혀 예상하지 못했다. 뭐 이렇게 말을 하면 되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본인이 그 마지막까지도 무소속 의원들한테까지도 다 전화를 했고 1대1로 다 만났고 또 뭐 여러 명을 만났고 모든 노력들을 다 기울였지 않습니까? 그리고 당 지도부에 있는 특히 친명의 핵심 인사들은 뭐 다들 이 낙관을 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한 명도 이 상황을 예측한 적이 없다. 유일하게 유인태 전 사무총장이 이 반대표가 찬성표가 상당히 나올 것이다. 이런 예측을 했었는데 그 흐름을 못 읽었다는 게 저는 결정적 패인인 것 같습니다. 어제 당 지도부와 심야 회동을 하고 알려지기로는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오늘 저런 민생을 좀 더 챙겨라라는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그런데 이재명 대표 주변에서 계속해서 강한 목소리를 냈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 어제 표결 결과에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정말 좀 놀랐습니다. 황당하기도 했고 일단 그 중간에 왜 무효표 분류 여부를 두고 좀 공백 시간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만 해도 무슨 이런 결과를 생각하는 분은 거의 없었고요. 다들 그냥 그냥 빨리 좀 진행하자라는 정도로 그냥 웃고 계셨었는데. 예, 놀랐습니다. 30표 이상 있는 것 같은데 매우 당황스럽고 무겁습니다. 놀랬고요. 어제 말 그대로 수면에서 드러난 거 아니겠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민주당답게 토론을 해야 되는 어떤 경우에도 분열은 막아야 되거든요. 부결이 압도적으로 나올 거라고는 생각을 했었는데 좀 당황스러운 면이 있었습니다. 가결표가 저희들이 생각할 때 한 17표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일정한 표를 봤을 때 기획된 투표로 가지 않았느냐 이렇게 좀 해석도 가능한 것이죠. 여당, 야당 그리고 저희 같은 언론 사실 다 놀랐잖아요. 어제 결과에. 그렇죠. 근데 가장 놀란 사람들이 바로 아마 지금 쭉 얘기했던 압도적인 부결을 예상했던 일부 강경파 의원들일 텐데 이런 비명계라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어쨌든 이런 이탈표, 반란표에 대해서 저런 사람들이랑 정치하는 게 맞느냐. 장사지처럼 정치하는 사람들, 문진석 의원. 일부 친명계 핵심 관계자는 일부 의원들이 제2속 챙기기 바쁘다라고 했고 원외 인사인 남형희 민주연구원 부위원장은 검찰 독재 방관 세력, 동조 세력 자수하자 뭐 이런 표현까지 썼는데 꽤 격앙된 반응 여러 가지 지금 쏟아진 것 같아요. 그렇죠. 한마디로 얘기하면 민주당 전체에 무슨 폭탄이 몇 개 떨어진 것 같은 아마 그런 분위기일 겁니다. 근데 이런 일이 생기고 나면 늘 그 희생양 찾기 뭐 이런 거를 색출하고 뭐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 잘 아시다시피 이 무기명 투표라는 거에 그 어떤 특징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희생양을 찾고 누구냐 뭐 색출하려고 해도 그건 나오는 건 없는 거거든요. 그렇게 되면 사실은 이게 뭐 예를 들어서 일부 친명계 중에 아니면 관망파 중에 찬성표를 던진 사람들도 있을 가능성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이제 그 찬성표 던진 사람 색출 이런 분위기로 가면 결국은 과거에 뭐 좀 당을 걱정하거나 아니면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비판적인 사람들 이 사람들에 대해서만 지금 집중적으로 공격이 가해질 가능성이 있는 거죠. 그게 과연 실체와 맞는 거냐 하는 것도 아무도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큰 일이 있고 나면 아마 이게 일종의 화풀이로 이제 그런 뭐 색출하고 뭐 이런 일들이 생기겠지만 이게 아마 앞으로 뭐 2차 예를 들어서 체포동의안이 온다든지 그럴 경우에 뭐 당의 결속을 방해하면 방해했지 아마 결속을 도모하는데 하등의 도움이 안 될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오히려 잘 됐다 이렇게 처음에 뭐 어쨌든 부결이 됐으니까 앞으로 당내 민주주의를 위해서는 이런 정도의 그 아픔은 좀 겪고 가야 된다는 긍정적인 측면을 본 민주당 의원들도 있긴 있더라고요. 다만 서영주 대변인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 궁금한 게 아무리 이 대표에게 불만이 있었어도 어제는 힘을 모아줬어야 된다라는 게 뭐 당내 제가 몇몇 의원 통해 보니까 친명계 의원도 이런 얘기를 하던데 동일하십니까? 그거였죠. 이제 그런 부분에서 의원들이 놀랬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 제1야당 대표에 대한 헌정사 초유의 구속영장 신청.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까요? 이렇게 많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첫 번째는 이게 지금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바는 윤석열 정부의 검찰 자체가 야당 대표를 너무 마녀사냥하듯이 사냥거리로 만들어서 여기까지 체포동의안까지 왔거든요. 그러면 의원들이 이거는
막아줘야 되지 않겠냐, 기본적으로. 이건 정치를 하는 입장에서 당내에 여러 가지 뭐 의견은 있겠지만 이번은 막아줘야지라는 게 서로 간에 다 공감했던 부분입니다. 그리고 절차 부분에서도 그래요. 정당 자체가 뭐 국민의힘도 마찬가지지만 민주당도 의원총회를 열어서 말하자면 의견들을 모집합니다. 그러면 다 의견이 일치되는 것도 있지만 좀 일부분 다른 것도 있어요. 하지만 다수 자체가 이렇게 가자고 하면 좀 소수의 목소리가 양보를 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 본회의 부결 부분들은 사실상 당론으로 채택하지는 않았지만 말하자면 의원총회를 통해서 의원들이 대부분 그렇게 하자라고 했던 거예요. 총의를 모았다고 했죠, 사실. 그렇죠. 총의를 모았고 당시에 이제 기억하실 거예요. 뭐 이재명 대표에게 쓴소리를 자주 했던 서른 의원 자체도 나와서 부결시키자라고 공개 발언을 합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의원들이 의총에서 약속한 부분인데 왜 이 신의를 저버렸을까라는 부분에서 신의라는 표현을 쓰셨네요. 그렇죠. 신뢰와 믿음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이런 부분들이 왜 관계가 깨졌을까라는 부분들이 가장 지금 이재명 대표나 민주당 전체 의원들이 뼈아프게 마음 아파하는 부분이다라는 점에서는 좀 아쉬움이 크고요. 그리고 지금 그 말씀하신 친명계로 분리되시는 저기 보시는데 저는 솔직히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색출하는 거 이거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결국 이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되겠죠. 이 대표도 도움이 안 되고 그다음 민주당에도 도움이 안 됩니다. 찾을 수도 없을 뿐더러 그리고 근본적인 원인이 이 사람들이 뭘 잘못해서 한 건 아니잖아요. 본인들의 다양한 의견과 입장을 표현했을 뿐입니다. 그러면 이게 무슨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좀 냉정하게 들여다보는 것들이 민주당의 갈 길과 이재명 대표의 앞으로 향후 행보에 더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좀 그런 말씀드립니다. 근데 지금 자막에도 지나갑니다만 민주당 지도부 내에서도 최고위원들끼리도 약간은 좀 의견 차가 있는 듯해요. 보이기에 따라서는 눈물나게 미안하다는 정청래 의원 이재명 대표에게 혹은 고민정 의원은 지도부의 경고를 한 거다. 뭔가 민주당 밑바닥 현역 의원들 민심을 잘 못 읽은 거다라는 표현도 했는데 저 얘기가 좀 의미심장합니다. 아까 서영주 대변인께서 뭐 이른바 반란표 살생부가 민주당 내에 혹은 특히 이재명 대표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했는데 일단 현실은 현실이 됐어요. 왜냐하면 개딸로 불리는 이재명 대표 강성 지지자들이 저희가 모자이크 처리할 수밖에 없었어요. 한 40명 가까이 아마 이 사람들이 이탈표를 던졌을 것이다 라고 하면서 전화번호까지, 이름까지, 뭐 지역구까지 공개한 온라인도 있고 이것도 좀 보실까요? 굉장히 부적절하죠. 이 지금 헌법 정신을 따른 양심에 따라서 이제 투표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저런 물리적인 테러까지 하는 것인데 그 헌법재판소 결정 내에서도 국회의원은 정당의 대표가 아니라 국민의 대표이고 자유위임에 따라서 누구에게도 기속되지 않고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의정활동을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자신의 양심에 따라서 투표했는데 심지어 여기에는 또 무기명 투표까지 되어 있기 때문에 국회법상으로는 찾지 마라. 양심에 따라서 하게끔 완전히 보장을 해놓은 것이거든요. 근데 이걸 역으로 명단까지 공개해서 압박을 하고 실제로 이제 문자까지 보내가지고 무슨 표 던졌냐 이래가지고 만약에 부결표 던졌다라고 하면 이제 또 자기들끼리 자랑을 해요. 내가 한 명 리스트에서 추렸다. 범위가 좁아졌다. 추적이 계속 된다. 뭐 이런 식으로 자기들이 굉장히 옳은 일을 하는 것처럼 하는데 이거는 정당 민주주의 하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임에도 불구하고 민주당 지도부는 사실상 이거 방치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왜냐하면 개딸들이 민주당의 게시판을 지금 장악하고 있는데 민주당에서는 그 게시판을 절대로 지금 민주적으로 운영하지 않고 있어요. 당을 공격하는 의견이 올라올 땐 하루에 한 건만 올리게끔 조절을 하다가 당에 도움되는 강성층의 글이 올라오면 또 10분에 한 건씩 올리게 이렇게 게시하는 텀을 자꾸 조절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지금 인터뷰에서도 이재명 대표에게 이런 강성층의 이런 색출 작업에 대해서 자제하라고 하시는 게 어떨까? 그러니까 묵묵부답하시잖아요. 사실상 이거 방조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것들이 당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장기적으로는 이재명 대표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고 헌법 정신에 맞지 않는 이런 행동들은 사라져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뭐 비판 목소리가 올라왔다고 해서 뭐 게시판을 조절한다기보다 뭐 트래픽이 걸려서 그럴 수도 있고 그거는 상황에 따라 좀 다를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또 민주당 내부 사정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이상민 의원 사실 뭐 어제 오늘 문자 폭탄을 받은 게 아니라고 본인도 얘기했는데 이른바 개딸들의 살벌한 문자가 어마어마하다. 인간에 대한 얘기가 실종됐다는 얘기까지 오늘 오전 했어요. 이현정 의원님. 네. 근데 제가 오늘 보도를 보니까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문자 폭탄, 여러 문자 공격 비슷한 게 오니까
나는 부결했다라고 실제로 문자 메시지까지 답장까지 한 의원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요. 저걸 뭐 사실은 솔직히 믿을 수는 없지만 저렇게 이야기를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왜냐하면 이게 무기명 비밀 투표이기 때문에 그 누구도 뭐 진짜 지금 친명계라 하는 분들도 솔직히 이야기해서 본인이 왜 이렇게 했냐, 투표했냐라고 하는 분들까지 솔직히 못 믿습니다. 왜냐하면 본인이 딴 행동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저는 오히려 한편으로 보면 이 비명계 중에서 부결하자라고 했던 분들은 솔직히 부결했을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이 소리 없는 이 표들 이게 이제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이상민 의원이 지적했듯이 실제 이제 나타났던 한 38명 이외에 실제로 이제 여기에 부결표를 던진 의원들 중에서도 저는 상당히 흔들리는 의원들도 꽤 있다. 그러니까 지금 이번에 그 효과가 뭐냐면 이 하나의 어떤 이 한 40명 가까이 되는 이 집단적인 어떤 흐름 이게 이제 생기면서 저는 다음번에는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은 의원들이 사실상 이제 찬성표를 던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특히 수도권 의원들은요 굉장히 불안합니다. 내년 선거에서 본인이 뭐 공천뿐만 아니라 공천을 받는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에서 선거를 치를 경우에 어떤 결과가 나올지는 아마 다 잘 알 겁니다. 왜냐 지역구 가보면 무슨 이야기는 너무나 잘 알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의원들 입장에서 보면 지금 내가 이재명 대표를 위해서 부결표를 던져야 되느냐, 나를 위해서 찬성표를 던져야 되느냐, 이거에 대한 이제 고민들이 있는 것이고 그 고민 중에서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은 기권이나 무효표를 던진 것이고 또 확실하게 뭐 찬성표를 던진 분도 있고 부결표를 던진 분들 중에서도 실제 이 실존적 고민들을 지금 많이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당에서 이걸 자꾸 색출하니 뭐하니 하지만 이거는 밝혀질 수 없는 부분입니다. 그 누구도 모릅니다. 정말 예를 들어서 이재명 대표를 가장 적극적으로 옹호하는 분들도 저는 찬성표를 던진 사람도 있을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저희도 좀 더 가치 중립적으로 냉정하게 살펴봤을 때 물론 이 대표의 강성 지지자들은 저렇게 볼멘소리를 낼 수 있고 뭐 여론전이니까 국회 밖에서 충분히 본인들의 정치적 의견과 의견을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하더라도 뭐 이게 마치 폭력적이라는 반발도 있지만 근데 이게 숫자로 봤을 때는 한두 명이 아니기 때문에 실제로 부결을 찍지 않은 의원만 최소 30명 이상이 되기 때문에 저런 강성 지지자들의 목소리가 당내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지금은 그 규모가 좀 숫자를 넘은 거 아니냐. 여기 보면은 그런 숫자가 좀 잘 나와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판단도 좀 할 수 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어떤 그 당내에 뭐 이제 개혁의 딸들이라고 하는 이제 이재명 대표에 대한 강성 지지자들의 움직임 또는 압박 이런 것들이 그 일부 의원들의 뭐 행동을 좀 제약한다든가 하는 그 시기는 저는 넘었다고 봅니다. 그러기에는 너무 숫자가 커요. 이게 최소한도 뭐 38명 뭐 이 정도가 되지 않습니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무효표를 던졌다든가 아니면 기권을 했다든가 이런 사람들도 소극적인 그 찬성이거든요. 그런 것들을 다 종합해 보면 뭐 38, 뭐 이 정도가 나오는데 저 정도면 그냥 그 어떤 이재명 대표의 강성 지지자가 압박이나 뭐 또는 위협을 가해서 이 사람들의 마음을 바꾸게 하기에는 너무나 큰 집단이고요. 더군다나 지금 이상민 의원이 얘기했듯이 바로 빙산의 일각이다 그러면 지금 현재 그 어제까지는 사실 부결표를 던졌지만 많은 의원들이 고민 끝에 이걸 찬성할까 뭐 반대할까 뭐 이렇게 하다가 부결표를 던졌다는 얘기인데 이런 사람들은 또 언제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어저께는 대장동 배임 문제와 성남 FC 문제 뭐 요 두 가지지만 사실 이게 마지막이 아니고 2차 체포동의, 3차 체포동의가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그게 이제 앞으로 몇 달 뒤가 되지 않겠습니까? 이 뒤면은 결국 총선은 지금은 1년 1개월 남았지만 그때 되면 이제 1년 이내로 들어와요. 그렇게 되면 그 위협의 강도, 그다음에 본인들의 우려의 강도 뭐 이런 것들이 훨씬 더 강해질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보다 훨씬 더 이른바 반란표가 많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고 보여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저런 식의 어떤 강압적인 분위기로 몰아가서 뭐 저 사람들과 무슨 뭐 이별 예행 연습한다 이렇게 돼가지고 문제가 해결될 상황은 아닙니다. 그야말로 뭐 나중에 별도로 얘기할 수 있을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으나 이재명 대표가 특단의 대책으로 여기에 그 대처하지 않으면 지금 이거는 돌파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결국은 이게 뭐 분당이라든지 위기라든지 뭐 권력 다툼 이런 수준의 문제라기보다 이 대표 스스로가 뭔가 결자해지 않으면 이 부분 자체가 쭉 이어질 수밖에 없다. 이재명 대표가 완벽하게 제압할 수 있는 아이디어가 있다면 좋을 텐데 뭐 저희들의 경험으로 보면 그런 아이디어는
없어 보인다 이런 겁니다. 뭐 일부이긴 합니다만 저렇게 강성 지지자들이 저희는 모자이크 처리를 했습니다만 온라인에서는 전화번호와 얼굴까지 공개한 비명계 의원들이라면서 반란표다 이렇게 반발하고 있습니다.